자, 오늘은 이제 형상열수 여덟 번째 코끼리 형태를 가지고 형세론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우리가 지금 27가지의 형세, 물상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새나 용이나 학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코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코끼리를 가지고 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에도 코끼리 형상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제가 옛날에 태백신가 어디서 찍었는데요. 이게 간상 가서. 완전히 코끼리죠. 이 앞에 이것이 그 코끼리 그 뿔 같아요. 그리고 완벽한 코끼리 형상이에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코끼리 형상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봅시다. 자, 코끼리는 이제 몇 가지 형태의 형세론을 얘기를 합니다. 백상권호, 즉, 흰 코끼리가 호수에서 권자는 말권자는 있거든요. 코로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 형상이다라는 백상권호가 하나 있고요. 순상공세, 조공을 바치는 가는 코끼리. 이게 옛날에 코끼리는 실질적으로 코끼리를 대할 동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 길을 조공을 바치러 갈 때는 코끼리를 가지고 갔어요. 왜? 코끼리가 무섭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달아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공을 바치러 가는 코끼리는 있다. 그다음에 번노 순상, 즉 번노라는 것은 이제 그 노예를 얘기를 해요. 번노라는 것은 이제 외국에서 사실 외국에서 오는 그 노예들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번노 순상 이게 노예 그 하인이 코끼리를 끄는 현상. 그다음에 번왕기사형 이게 어 왕이 코끼리를 타고 이제 나가는 형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코끼리는 거의 이제 어 코에다 하장한다, 뭐 안축에다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끼리는 배에다 하장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코끼리 형상들입니다. 자, 코끼리도 와상이 있습니다. 이게 누워있는 코끼리. 굉장히 편안하죠? 누워있는 코끼리. 그다음에 행상. 자, 지나가는. 이게 행상 같은 경우에 앞에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이것은 행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코끼리는 등이 거의 다 토성체가 나옵니다. 이게 금성체보다는 토성체, 약간 토성체로서 거의 다 돼요. 이게 그러니까 토성체니까 뭐겠어요? 그지 부지요, 부지요. 그러니까 부하고 귀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이 형세에서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인차상 이게 이 수레를 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레죠. 수레를 끈다 해서 인차, 끌린 차죠. 차를 끄는 상. 저기 코끼리다 해서 인차상.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뒤에 뭔가 수레 모양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것은 인차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소보다는 굉장히 더 후보하죠. 그리고 위험도 있고 크고. 그래서 코끼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보상. 이게 보물을 싣고 가는 코끼리 굉장히 부를 나타내겠죠. 매화상, 즉, 뭐에 뿔을 갖다가 이제 코끼리 그 상아를 갖다가 이렇게 들이우고 있는 형상. 그래서 이 네 가지 형상들을 갖다가 이 세 가지 형상들을 보면은 이것이 코끼리인데 실질적으로 코끼리인지 말인지 그다음에 소인지 이것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단지 앞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이런 것은 딱 봐도 이건 코끼리죠. 이걸 갖다가 누가 소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걸 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름은 코끼리란 게 코끼리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위에가 여기 등이 파랗고 그다음에 이 코 쪽이 내려오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코끼리 형상은 거의 다 따르는데 우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형상들은 없어요. 많은 형상들. 자, 봅시다. 자, 건너손상형. 즉,
하인이 코끼리를 끄는 형국이다. 그러면 일단은 형세 자체에서 소나 말이나 코끼리나 후보한 형상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번노가 있어야겠죠? 번노. 즉, 뭐, 하인이 있어야겠죠? 예, 여기 하인이 있네요. 그죠? 이 번노가 있으니까 이것은 순상형이라고 한 거예요. 즉, 코끼리를 끌고 간다. 뭐 하려고? 여위에는 뭔가를 씌웠든지 누굴 태웠든지 하겠죠. 그죠? 번노순상형. 자, 그게 이 대체적으로 말을 번노, 뭐 순마형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번노가 있다 하면 거의 다 후부하다 하면 번노순상형으로 형국명을 지면 됩니다. 그리고 번노순상형은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비열, 즉 코에다 한다. 아니면은 귀에다 하장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시면 될 거예요. 단지 배에다 하장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자, 산도는 곽내상의 할아버지묘라. 자, 내상이 됐네요, 이 사람은. 그죠? 자, 문장으로 세상이 알려지고 한림이 내상이 되었다. 문장가로서 되어 있다. 자, 세대에 오마가 나왔다. 오마라는 것은 장군도 되지만은 하나 군수 정도 되겠죠. 도지사 정도. 자, 배하는 하보결은 당대에 등거하고 관과 전군에 이르렀고 그래서 셋이 모두 죽었다. 즉 배에다 하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즉 아마 여기다 하장한 사람은 굉장히 뭐예요? 내상이 됐고 오마가 나왔는데 이 배에다 여기다 하장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여기다 하장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 하복결은 사람은 당대의 등과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관이 전군에 이르고 아들 셋이 있었는데 모두 죽어서 요절했다. 그러니까 배에다 하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장자미가 해설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이왈. 자, 최원정이 해설한 걸 봅시다. 최원정이는 뭐라고 했냐? 배에다 하장하는 복혈은 하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배를 뚫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깊게 뚫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에다 올려서 뚫지 말고 밑으로 이게 만약에 가파르다 하면 밑에다 쓰면 되겠죠? 밑에다. 근데 이걸 뚫지 말라. 배를 뚫으면 안 된다. 이게 위로 밑에다가 이게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요. 이렇게 쭉 떨어질 때 바로 옆에다 붙여 쓰죠. 방법이죠, 이게. 그죠? 이렇게. 여기에다 이게 뚫어 쓰는 거 아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혀를 쓰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쓴 사람은 안 됐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좌우 수습이 가지런하지 못하다. 왜? 여기 했던 것은 수습이 가지런하지 못하다. 여기 가지런했으면 이게 실은 여기다 쓴다면 어떻게 볼까요? 뒤로 이렇게 여기를 보겠죠? 이게 가지런하지 못하죠. 앞이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쓴 것이 여기는 어때요? 여기를 봤지요. 같이 여기를 맞췄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옆구리 좁아서 안 된다. 그래서 귀에다 하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귀에 하장하면 용어 머리를 따라 내려오니 용과 귀성이 서로 응한다.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화성체로 쭉 내려가면 어떨까요? 이게 귀성이랬죠? 그다음에 용은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와서. 그래서 이게 귀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권노순상형. 자, 그러면 이러한 산도를 보니까 분명히 호랑이, 저기 코끼리를 끄는 번노가 있으니까 번노순상형이라고 이름을 졌다. 자, 번노순상형은 귀나 코에 하장하니까 당연히 여기다 했다. 맞고요. 대신 배에다는 하장하지 않으니까 배에는 하지 않았다. 자, 그다음에 이러한 형상을 보고 자, 이치를 생각해야겠죠. 자, 내기는 어떠냐? 내기를 봅시다. 자, 내기는 토성체에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개장전심해가지고 돼요. 화성체로 들어왔죠. 이게 토성체로 내려와서 화성체, 화생토니까 거의 토의 기질이 많겠지요. 그죠? 화의 기질 중에 녹봉도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다시 토성체로 내려왔죠. 이게 화성체하고 토성체니까 거의 부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 귀하고 녹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끼리다. 자, 앞에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기는 거의 부와 귀가 나타나더라. 이게 귀보다는 후부한 토성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내기에서 살펴봤죠. 자, 외기를 봅시다. 외기는 어때요? 자, 청룡, 백호 다 괜찮죠? 그다음에 이게 번호가 있고 어차피 코끼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귀에서 쓰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게 보실 거 하나 있어요. 물이 자, 우선수예요. 우측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명당을 이렇게 파고 들지요. 이게 반배잖아요. 그죠? 분명히 반배기 때문에 이쪽에다는 혀를 못 쓰겠죠. 그죠? 근데 다행히 여기다 썼기 때문에 약간 나가는 곳을 썼던 게 완벽하게 환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나가야지 맞겠죠.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나가든지. 그죠? 환포를 하지 않고 약간 반배인데 이걸 갖다가 맞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물은. 대신 이제 여기다 쓰면은 핍착하기 때문에 이 귀에다 썼다 하는 것이 이제 외기의 그 하수열 수섭이 갖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귀에 하장하면 역시 또 아까 얘기했던 것은 뒤에 귀성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또 외기는 어때요? 여기에 귀인봉도 있죠? 귀인봉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마가 나왔다. 특히 이제 이 토성체가 굉장히 좋죠. 어병토지요. 어병토. 어병토니까 어때요? 굉장히 귀가 나타나는 것들이죠. 어병토에서 쭉 내려오죠. 내려와 가지고 화성체로 해서 화성체 밑에 토성체가 됐죠. 이게 실제로 이 화가 살 수 있는 것은 화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밑에는 토지요. 밑에가 수가 있으면 어떡해요? 불이 꺼져버리죠? 나무가 있으면 어때요? 화가 태워버리죠? 자, 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녹여버리죠? 그런데 토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녹봉을 먹었다. 그래서 오마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강내상의 소로서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한림의 내상이 됐다. 즉, 오마가 나왔다. 그 대신 배에 하장한 사람은 세 사람이 아이들이 다 죽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 형상에서 이런 성장에서 보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번노순상형. 자, 여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